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8번. 자, 8번 문제를 해설하겠습니다. 부지런히 올린다고 올리는데, 지금 시간이 저한테 많이 여유가 없어요. 그래갖고, 일단 최대한 짬 나는 대로 지금 계속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자, 22년, 경찰 특공대 문제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8번에 보니까 책임 능력에 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고르라 그랬는데,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읽어볼게요.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범죄 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의 혈액 채취가 필요한 경우 미성년자에게 의사 능력이 없다면,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법정 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할 수 있겠는데, 자, 명문 규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지금 얘 누구야? 미성년이잖아요, 그죠? 함부로 피를 뽑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근데 이런 경우는 가능하겠죠. 응급환자라든지 어떤 치료 목적으로 해서 의사에게 의뢰를 해서 피를 뽑는 경우라면은 얼마든지 가능은 하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문제 나와 있는 것은 지금 법정 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해서 동의한다. 자, 이 경우에는 반드시 명문 규정이 있어야 되겠죠. 자, 없더라도 요 말 들어가 틀린 거야. 자, 그러면 나머지를 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 변별 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오락가락 하는 좀 왔다리 갔다리 하는 미친놈들 있잖아요. 어떨 때는 제정신, 어떨 때는 미친놈, 왔다 갔다 할 때, 그런 정신장애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놈일 때, 이 범행 당시에 사물 변별 능력, 정상적인 맨정신이었다면은 심신장애로 볼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 정신장애자 같은 경우에는 범행 당시에는 어떻게 된다? 맨정신이었다면은 심신장애로 볼 수 없고, 범행 당시에 미쳤다, 정신장애가 있다 할 때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예. 자, 감경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거겠죠. 자, 어쨌든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동그라미 2번 보겠습니다. 범행을 기억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범행 당시에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당연한 얘기죠. 무작정 기억 안 난다, 모른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그 모든 최종 판단권자는 판사이기 때문에 판사가 알아서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충동 조절 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 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건 맞죠, 그죠? 여기까지 맞습니다.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중요한 건 여기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은 심신장애를 인정할 수 있다. 예,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충동 조절 장애 같은 경우, 성격적 결함 같은 것은 이 심신장애로 보지가 않는 것이 원칙인데, 그것이 매우 심각해 갖고, 그죠?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은 심신장애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판례는 당시에 그 웬 부잣집 사모님이었나봐요. 근데 이제 어떻게 검찰에 기소가 되니까 비싼 변호인 사갖고 대충 논리를 만들었나 보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갖고 당시에 심신장애를 인정받아서 빠져나갔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추가적인 설명을 좀 더 드려보고 싶은데, 지금 미친놈 관련돼 갖고 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처벌에 대해서 공부를 좀 빈약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처벌을 확실하게 암기하고 가야 되거든요. 다른 건 모르더라도 형법 총칙상 나와 있는 것은 다 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좀 정리 좀 해볼게요. 우리 깎아주는 거 있잖아요, 그죠? 벌을 깎아주는 거, 형벌을 깎아주는 거, 깎아주는 거. 에이씨. 형벌을 깎아주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볼 건데, 자, 이게 뭐냐면은 일단 필요적 감경이 있어요, 그죠? 필요적, 반드시 뭐 하는 거야? 깎아줘야 되는 거죠. 감경이야, 감면이 아니라. 필요적 감경이 있고, 또 하나는 깎아줄 수도 있고 깎아주지 않을 수 있는 임의적 감경이 있어요. 임의적 감경.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머릿속에 좀 넣어주셔야 되는데, 자, 요거는 컨트롤 NT 해갖고 한번 도표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줄수는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요렇게 만들어 보면 되나? 자, 요렇게 봅시다.
자, 임의적 감경, 자, 요렇게. 그리고, 필요적 감경, 임의적 감경. 요렇게 하면 되겠다. 자, 요거는 뭐 지워버릴까? 요건 지워버리자고. 그래서, 요렇게 해서. 자, 여기 한번 좀 공부를 해보자고. 자, 이것도 위에 것도 필요 없잖아, 이것도. 그죠? 자, 여기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제가. 요거 20으로 하고. 자, 이 필요적 감경 반드시 깎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법전에는 형을 감경한다 이렇게 나왔죠. 그죠? 형을 감경한다.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총칙만 보자고. 총칙에 나와 있는 거. 일단 농화자가 있죠. 그죠? 농화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종범이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걸 좀 기억해 놓으셔야 되겠고, 그 다음 임의적 감경이 있어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수가 들어가죠. 그죠?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서, 자, 심신미약자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심신미약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자, 미수가 있는데 장애미수를 얘기하는 거죠. 장애미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장량감경이 있죠. 뭐 이거는 뭐 알 거 없고, 이거 적어는 볼게요. 장량감경. 그래서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 참작감경이라고도 하죠. 그죠? 재판상 감경이라고도 하고. 53조에 규정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은 어쨌든 요렇게 좀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필요적 감경하는 것은 농화자, 종범, 그 다음에 임의적 감경 같은 경우에는 심신미약자, 장애미수, 장량인데, 그죠? 장량감경. 예, 장량감경. 자, 요렇게 요 세 가지, 아래는 세 가지, 위에는 두 가지 머릿속에 넣어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반드시 형을 감경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농화자와 종범입니다. 그래서 농종으로 암기해 놓으십시오. 뭐라고? 농종. 그죠? 농종. 근데 이게 용어가 아마 바뀌었을 거야. 용어 개정이 있었는데 농화자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지금은 뭐로 되어 있냐면은, 자, 요거는 좀 고쳐놔야 돼요. 자, 농화자 이렇게 하면은 옛날 얘기고 청각 및 언어장애인이라고 바뀌었어요. 청각 및 언어장애인. 이렇게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농화자라는 것은 말하는 것도 할 줄 모르고 듣는 것도 할 줄 모르는 것 동시에 다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농화자, 청각 및 언어장애인이라는 바로 우리 형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말하는 거하고 듣는 거하고 말하는 거가 동시에 다 안 돼야 돼요. 모두 장애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 농화자라 그럽니다. 그죠? 다른 말로는 11조에서 청각 및 언어장애인인데, 언어장애인 이렇게 해놓으시면 됩니다. 요 두 개는 꼭 좀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반드시 이 두 개는 깎아줘야 됩니다. 그죠? 면제는 안 돼요. 깎아주는 것까지야. 반드시 형을 깎아주는 거. 그 다음에 임의적 감경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심신미약자, 그 다음에 장애미수, 장량감경. 그죠? 요 세 개. 뭐 이거 장량감경 이건 뭐 할 거 없어. 어쨌든 뭐 이것도 뭐 괜히 쓸데없이 차지하는 거고, 내가 보기로는 심신미약자, 장애미수만 좀 기억해 놓으셔. 되셨나? 예? 머릿속에 좀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공부할 게 뭐가 있냐면은, 자, 요건 좀 깨끗하게 해보자. 자, 또 뭐가 있냐면 필요적 감면이 있어요. 이거는 면제까지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야.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 총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중지미수가 그렇습니다. 중지미수. 반드시 깎아줘야 됩니다. 각칙에 있는 건 여러분들 나중에 내가 설명드릴게요. 일단 총칙에 있는 것부터 공부하자고. 그 다음에 임의적 감면이 있거든요. 깎아줄 수도 있고, 깎아줄 수도 있고 면제할 수도 있어. 네? 면. 자, 이거는 뭐가 있냐면은, 자, 과자 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전부 다인데, 이게 뭐냐면은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요렇게. 자, 요거를 얘기하는 건데, 과잉방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과잉 들어가는 거, 과잉 피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그 다음에 과잉 자구행위.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불능미수가 있죠? 그죠? 불능미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자수자복이 있죠? 그 일반 자수야. 여기다 일반 자수라고 적어요. 일반 자수 자복.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뭐 사후적 경합범 이거 있는데 이거는 뭐 알 건 없고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하고 가셔야 되는 것은 저는 요 정도로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암기했냐면은 임의적 감면 같은 경우에는 과불자 그랬거든요. 과불자. 자, 뭐라고? 과잉 시리즈, 불능미수, 불자. 과불자 그랬어요. 임의적 감면, 과불자 꼭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요거 색깔을 좀 넣어볼까? 여러분들 좀 공부하기 좀 편하게. 예. 색깔을 좀 넣어볼게. 그래서 필요적 감경은 됐고, 자, 임의적 감경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내가 파란색으로 한번 넣어보고, 자, 필요적 감면. 자, 중지미수 요거 중요하죠? 그죠? 형법 총칙에 들어있는 거죠. 그죠? 중지미수.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임의적 감면. 요거는 색깔을, 다른 색, 청록으로 한번 해보자. 요렇게 좀 해놨습니다. 요거 꼭 좀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요거는 기본 세팅이 돼야 돼. 그죠? 예? 기본 세팅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필요적 감경, 임의적 감경, 필요적 감면, 임의적 감면. 여기에 대해서 머릿속에 딱 바꾸고 시험장 가셔야 돼. 이거 안 돼 있으면 시험장에서 계속 헷갈리고 생각 안 나요. 특히 특공대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거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예. 왜냐면 이 특공대 시험 같은 경우에는 형법에 아주 어려운 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기본 사항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특공대 시험 같은 경우에. 그래서 기본 사항이 흔들리면 안 되겠죠. 그죠? 요게 기본이야. 요 꼭 좀 알고 가셔. 그 저기 화분님인가요? 화분2인가 그분 요 꼭 좀 이거 공부하고 가셔야 돼요. 예. 이거 안 하고 가면 틀려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꼭 나옵니다, 시험에. 자, 필요적 감경에 자, 뭐라고? 농종이라 그랬었죠? 농종. 농화자와 종범. 그 다음에 임의적 감경에는 뭐예요? 심신미약자와 장애미수가 있어요. 깎아줄 수도 있고 깎아주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필요적 감면. 반드시 형을 깎아주거나 면제해주는 거야. 이거는 뭐예요? 중지미수. 딱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많이 하려고 하지도 마.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임의적 감면이 있죠? 자, 임의적 감면에서는 과자 들어가는 거 전부 다 좀 기억해 놓으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했냐면은, 자, 임의적 감면 같은 경우에는 과불자 그랬어요. 과불자. 자, 과잉 시리즈. 바로 과잉방위, 과잉피난, 과잉자구행위, 불능미수, 자수자복. 그래서 과불자. 이렇게 암기했다고. 그래서 요 머릿속에 좀 넣어 두셔야 돼. 되셨나? 되셨죠? 예. 뭐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예. 자, 그러면 수업을 마치겠습니다.